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활성 상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성 데이터 및 물리 메모리 수집 방법을 비롯한 활성 상태의 장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성 상태 시스템이란 전원이 켜져서 사용 중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선별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구동 중일 때 준비해간 조사용 USB를 시스템에 장착하고 비휘발성 데이터를 검색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있어 활성 상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하드웨어로 수집하는 비활성 시스템의 수집 방법과 달리 전원이 켜져 있는 시스템에 USB를 연결하고 미리 준비된 수집 소프트웨어로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들이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활성 상태의 시스템을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수집 전에 어떤 수집 환경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활성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시스템을 조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시스템에 없었던 데이터를 삽입한 후 그 데이터를 증거로 수집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합수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참관시키거나 수집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획득할 때는 휘발성이 높은 것부터 수집하여야 하는데 휘발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CPU의 레지스터와 캐시, 메모리, 임시 파일, 디스크 순입니다. CPU에 있는 레지스터와 캐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우며 램에 있는 물리 메모리부터 수집합니다. 그렇다면 메모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란 주 기억장치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휘발성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컴퓨터의 작업관리자에서 이와 같은 화면은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4GB 용량을 가진 램에서 2.1GB를 현재 사용 중이라고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수집할 물리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CPU에서 연산되는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운영체제 사용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로딩된다는 것으로 보조 기억장치에서는 암호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실제 사용을 위해서 물리 메모리로 로딩되면 복호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보조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하게 설정하는 비트라커 기능이 있는데 활성 상태에서 접근하면 자동으로 복호화됩니다. 따라서 활성 상태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비트라커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도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은닉된 프로세스의 정보 또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앞서 물리 메모리를 가장 먼저 수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타 데이터를 활성 상태에서 수집하면 수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로딩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메모리에 있던 정보가 일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물리 메모리를 수집하는 도구를 3개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덤프잇이라는 도구입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메모리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64비트 환경에서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혹 수집이 되지 않고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견까지 있어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도구는 윈피mem이라는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덤프잇이 많이 사용되다가 현재는 이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법도 다운로드 받은 경로의 커맨드 창에서 붉은 상자로 강조된 것처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도구는 FTK 이미저라는 도구입니다. 해당 도구는 GUI로 구성되어 사용법이 간단하고 첨부된 링크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구동될 때는 물리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실행 단계에서 물리 메모리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아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물리 메모리를 수집한 이후 비활성 데이터를 선별하여 수집할 때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메모리 수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리 메모리는 운영체제별로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리 메모리를 덤프한 이후에는 상당한 분석 작업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 메모리를 분석하기 전에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하면 포렌식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스템 명령어는 종류가 많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시점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표와 같이 시스템 기본 정보, 시스템 설정 시간, 네트워크 정보, 프로세스 관련 정보 등이 있는데, 시스템 시간 정보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시각과 시스템 시각의 차이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의 커맨드 창에서 네스텟이나 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네트워크 상태나 시스템 시각 등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미리 배치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에서 오타로 인한 오동작이나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명령어를 이용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악성 코드가 시스템 명령어를 감지하고 틀린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후에 물리 메모리를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수집한 물리 메모리의 구조를 분석하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휘발성 데이터는 대부분 메모리에서 재확인할 수 있으며 악성 코드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활성 상태 시스템에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다뤄보았습니다. 비휘발성 데이터는 전원을 차단한 후 보조기억 장치를 분리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활성 상태에서 비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서버나 보조기억 장치를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기능이 설정된 경우와 같이 시스템을 셧다운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는 활성 상태에서 비휘발성을 수집합니다.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하에서 사건 관련 데이터만 신속하게 수집하는 경우도 활성 상태에서 비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는 다양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간단한 도구를 아티팩트 수집과 논리 이미징 수행 관점에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아티팩트를 수집할 수 있는 케이프라는 도구입니다. 첨부된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GUI를 지원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제 GUI를 지원하는 G케이프를 사용해 윈도우의 $MFT 파일을 수집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구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화면의 좌측에서 그림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소스 아티팩트를 저장할 위치 수집 파일 순서로 선택하여 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아티팩트를 저장할 위치 우측에 플래시라는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다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아티팩트가 저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값을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수집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메모리 수집에서도 다뤘던 FTK 이미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별 수집에서 사용되는 논리 이미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리 이미징이란 파일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파일들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FTK 이미저에서 지원하는 논리 이미징 기법을 통해 $MFT 파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파일 탭에서 Add Evidence 아이템을 선택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C 드라이브를 선택할 것이므로 피지컬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에 C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그 후 $MFT 파일을 찾습니다. 찾은 $MFT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여 Add to Custom Content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측 하단에 Custom Content 소스 창에 해당 파일이 추가되며 Create 이미지를 클릭하고 나타난 팝업 창에 있는 Add를 클릭합니다. 그 후 케이스 정보 입력 창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경로 및 생성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여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3번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창에 이미지 데스티네이션의 값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 설정한 이미지 생성 경로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활성 상태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